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수학쌤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설문에서 수학 문제집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 문제집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 문제집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계통수학 말고 학년별 교과 수학 문제집 보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2부에서는 교과 문제집을 푸는 목적, 교과서 개념과 문제집 비교, 좋은 개념 문제집의 조건, 그리고 개념 문제집 추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2부에서는 개념 문제집, 유형 문제집, 그리고 심화 문제집 요걸 나누는 기준, 그리고 유형 문제집의 유의점, 풀다 보면 그런 유의할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심화 문제집에서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부하고 2부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은 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영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문제집을 푸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수학적 귀납법의 형태로 개념을 만들어가요. 직접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상황을 접해본 후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개념으로 정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교과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먼저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줘요. 분모가 다른데 어떻게 크기를 비교하지? 하고 아이들 스스로 한번 해보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른 예시들을 계속 들어줍니다. 뭐 그림의 형태도 네모였다가 아니면 길다란 막대기였다가 동그라미였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의 경험을 늘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목적은 크기가 같은 분수는 분모 분자의 영향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 요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요걸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규칙이 뭔지를 한번 너희들이 찾아봐,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빈틈없는 수학 개념을 증명하는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중등에 가면 결국엔 다 이렇게 수정이 되죠. 그때는 이제 연역적인 방식으로 먼저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증명하고, 증명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걸 공식화해서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모아온 개념이든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제시된 개념이든 간에 그 개념을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이 그거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사실 문제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이 될수록 문제집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문제를 푸는 목적은 개념을 적용해 보는 데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 배우는 건 아니다. 순서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과서 개념하고 그런 문제집에도 개념이 있잖아요. 얘가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죠.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교과서 개념을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5학년 2학기 5단원에 있는 직육면체 단원이에요. 개념 설명이 3장이나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2장이 더 있는데 제가 이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문제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교과서 3장이 요거 한 칸으로 끝났죠, 여러분. 자, 딱 봐도 교과서가 훨씬 자세해요. 그 대신에 문제집은 한눈에 딱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일장일단이 있어요. 교과서는 개념 하나를 되게 집중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집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대답하는 애도 훨씬 명확하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해봤고 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아이가. 그런 상황이 아이라면은 문제 개념이 너무나 도움이 되겠죠. 정리가 탁탁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해 보면서 연습이 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렇게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내용을 말로 설명할 정도로 이 친구가 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됐어. 자, 그럼 두 번째로 문제집에서 이런 중요한 개념어 같은 걸 암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문제집을 푼다, 요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보편적인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경우엔 내 아이한테 맞춰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실 그런 시간들은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순서인데 중요한 거는 큰 원칙은 교과서가 먼저, 그 문제집이 나중. 요거다. 요걸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좋은 개념 문제집이란 어떤 거냐. 이것에 조건이 있어요. 무려 6가지나 있는데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문제인데요. 교과서는 너무 똑같은 문제만 있거나 단순한 문제만 있는 건 X예요, 여러분. 개념 확인이나 적용 문제들에서 너무 단순한 형태의 문제들. 예를 들자면 교과서에 뭐 얼마나 아는지 알아봅시다 라던가 아니면 학교 단원평가 1번부터 10번 사이 그런 종류의 문제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답형 문제들을 아이들이 계속 풀게 되면 애들이 생각을 잘하지 않죠. 네. 그래서 도움이 크게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그게 80% 이상 얘가 정답 맞춰요. 그럼 그 문제집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바꾸셔야 돼요. 좋은 문제집 조건 두 번째. 뭐냐면 교과서 개념에 문제집만의 특별한 보충 설명을 갖춘 문제집이어야 된다. 네.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거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거든요.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걸 내가 모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왜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 레시피만 딱 봤어. 그래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재료 손질을 제대로 못해서 음식이 맛이 안 나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집 몇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결하죠. 개념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미 전개도의 특징에 능숙한 친구들에게 적합한 그런 개념 설명이거든요. 이건 최상위 S에 나오는 베이직 개념 부분이에요. 최상위 S뿐만 아니라 뭐 최상위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제 상위권 친구들을 위한 그 개념 부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개념 내용이 또 있고 그 밑에 또 개념이라고 해서 그걸 약간 더 확장하거나 좀 더 자세한 그런 부분들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가 중요한지 좀 강조가 되는 그런 설명 방법이에요. 이 문제집은 신사고의 우공비. 네. 좀 뭐랄까 교과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형태의 개념 설명 방법이죠. 자, 요거는 지금 2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재교육에서 만든 수학 리더 기본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우등생 수학이라는 책이에요. 수학 리더 기본은 학원용이고요. 근데 우등생 수학은 이제 집에서 하는 홈스쿨용입니다. 그래서 천재교육은 여러분이 책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강의용이 있고 그 다음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용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를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모르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밑줄이 그어져서 그 부분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따로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잘리지 않은 모서리, 뭐 이 단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접히는 부분이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해놓은 거죠. 같은 색 면끼리 평행하고 다른 색 면끼리 수직이다. 이런 설명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색깔만 다르게 표현을 할 뿐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이제 그런 설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약간 귀하다. 디딤돌 기본과 기본 응용에 있는 개념 설명이에요. 자, 어쨌든 개념 문제집마다 이렇게 약간씩 특징이 좀 다르죠, 여러분. 네. 그걸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 3번째. 낯설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개념 문제집의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거죠. 익숙하다, 낯설다. 이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교과서. 교과서, 익힘책, 학교 단원평가 문제지, 뭐, 학교 단원평가 문제지는 대부분 이제 아이스크림 홈런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랑 너무 비슷하면 안 돼. 그러면 익숙하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익힘책은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교과 문제집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그 틀에 얽매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실수를 유발합니다. 되게 쉬운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어떤 애 되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문제를 의식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익숙한 대로 패턴대로 푸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몸에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낯설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교과서라고 너무 똑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개념 문제집. 그게 좋지가 않다는 거. 요거 꼭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문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육면체 펼치 모양에서 이제 빠진 부분을 색칠해 보세요.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 전개도에서 이게 길쭉한 보라색이 옆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에 그릴 수 있는 게 밑면인데, 어른들은 생각하잖아요. 밑면의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과서에서 제시된 전개도 그림 몇 개가 얘네들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위치 빼고는 밑면의 위치를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밑면에 오는 자리는 윗줄과 아랫줄에 어떤 것만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아이들은 정육면체 전개도를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심화 문제집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정육면체 전개도 알아보기가 있는데, 정육면체 전개도가 11개래요. 11개를 외우는 아이들이 있단 이거죠, 이 말이. 근데 지금 이 위에 있는 6개 있죠. 이 6개를 자세히 보시면 옆면이 한 줄로 줄 있고 결국 위아래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 어때요? 얘가 여기 있는 거라 이거잖아. 이거 6개거든. 얘를 6개를 그릴 줄 알면 윗줄 6개는 우리가 패스해도 되는 거예요. 밑에 거 5개만 우리가 신경 써서 만들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아주 좋은 개념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제집은 이런 신선한 개념 문제를 담고 있는 문제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문제 20개 중에서 뭐 하나 정도만 나와, 이런 문제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문제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문제 은행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라도 건져지는 게 있다, 그럼 그런 문제집을 사서 푸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좋은 문제집 조건 4번째,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문제집은 안 좋다. 네. 개념 문제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념 문제집인데 응용, 심화 다 담고 싶어. 욕심이 과한 문제집들이 있죠. 그런 문제집은 이제 문제집 건수를 줄이거나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요. 근데 아이들이 개념에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디딤돌 기음처럼 이렇게 단계가 묶인 문제집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지 않고 디딤돌 기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1, 2, 3, 4단계 중에서 앞부분 1, 2단계는 개념을 익힐 때, 예습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이외독이나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3, 4단계를 하셔도 늦지 않다. 아이들한테 호흡을 한번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문제의 조건 5번째. 개념 문제집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각 문제집마다. 컨셉이죠, 컨셉. 그것과 엄마의 목적이 일치하는 문제집이 굉장히 좋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문제집 굉장히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집집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개념 암기하는 게 오래 걸려. 이해는 너무 잘하는데 암기가 잘 안 돼. 그럼 뭔가 탁탁 정리된 카드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엄마가 또 엄가다로 그걸 또 다 만들어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떤 문제집은 보면은 카드가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록으로. 나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을 하고, 부족한 개념은 엄마가 좀 설명을 도와주고, 난 이렇게 하겠어. 그럼 그런 문제집을 사시는 거죠. 또 어떤 집은 아니야, 그래도 고학년이니까 암기 카드보다는 뭔가 마인드맵이나 백지노트에 정리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싶은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개념 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집, 좋죠. 예. 그런 문제집을 골라서 여러분이 사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나는 교과서를 한번 더 풀리고 싶은데 교과서랑 너무 똑같은 걸 하고 싶진 않고 얘를 약간 비슷하게 만든 그런 다른 문제집이 없을까? 그럼 대안 교과서를 사서 여러분이 문제집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에 맞는 그런 개념 문제집들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문제집 문제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 이런 기준으로 문제집을 고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좋은 문제집 조건 6번째. 이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문제집을 사시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풀이집이 친절해야 됩니다. 특히 엄마한테. 왜냐하면 보통 초등학교 과정의 풀이는 엄마가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채점을 하는 엄마가 수학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학년만 딱 넘어가도 벌써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5학년 정도 되면 많은 어머님들이 그 호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직접 채점하게 하는 건 불안하잖아. 자, 그런데 풀이집이 굉장히 자세해. 그럼 엄마가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자, 지금 한번 예를 든 문제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5단원 직육면체 5학년 2학기거든요. 이 5단원 직육면체가 어떠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1학년 때는 뭘 배웠고 2학년 때는 뭘 배웠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네가 5학년 2학기 직육면체를 바라보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얘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애들은 몰라도 엄마는 이걸 보면 뭐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채점을 할 때도 그냥 채점해서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이거에서 더 알려줄 수 있는 팁 같은 걸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정육면체 그 평행한 면과 수직인 면을 찾는 부분인데 하나 건너뛰면 평행인 면이 나온다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들한테 주는 힌트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주는 힌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애한테 그냥 야 하나 건너뛰면 평행이잖아. 그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고 정말 하나 건너뛴 게 평행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벽에다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전혀 다른 문제집인데요. 다른 문제집인데 풀이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풀이 과정은 서술형 문제라서. 근데 풀이 과정이 이제 1번과 2번 문제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채점할 때 보면 채점 기준이 2개가 있죠. 첫 번째는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의 가로, 세로를 각각 구한 거예요. 더하지 않고 각각 구했어. 그런 경우, 그 다음 그 더한 경우, 이 2가지를 다 썼는지 확인하는 건데 엄마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잘 봐. 네가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잖아.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봐봐. 색칠한 면하고 평행한 면 이렇게 2가지 얘기가 나오잖아. 여기에 지금 가로, 세로가 각각 있대.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하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걔가 구했어요. 근데 문제를 마저 읽어볼까? 여기서 정말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각각을 구하는 걸까? 아니, 합을 구하는 거라는 걸 애가 바로 눈치를 채겠죠. 아, 그럼 합을 구하는 거야. 이게 1번, 2번이야. 이렇게 2단계로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하나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이런 해설지 굉장히 좋은 해설지예요. 자, 이상 이렇게 6가지나 되는 그 좋은 문제집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집 한 권을 고를 때도 엄마 자신과 또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걸 되게 느끼시나요, 여러분? 네. 문제집 풀기 이전에 내 아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냥 보편적으로 좋은 문제집 이게 아니고 나하고 우리 애한테 맞는 문제집 그걸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문제집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네, 문제집 추천이에요. 어쨌든 간에 나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 얘기 다 했지만 잘 모르겠다. 제가 그런 보편적인 내가 그 집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뭐가 있을까? 개념 설명 또는 문제 선정, 편집 방식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문제집은 사실 디딤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개념에 충실하고 신박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는 문제집에 문제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부록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어떤 엄마들은 이제 문제집에 문제가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디딤돌 기본 응용을 추천드리고 얘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이거보다 약간 수준이 낮다. 개념 유형 라이트. 비상교육 거예요. 이거보다 약간 수준이 높다. 그러면 같은 비상교육의 개념 유형 파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이렇게 4권의 문제집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적절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학교용 교과 문제집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저는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집은 계통수학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집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념 문제집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사실 1학기 끝날 때쯤 해야지 여러 사람이 좋은데, 제가 이제 막 조사하고 새롭게 개편된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음 해 1학기 교재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다 이제 새 교육과정에 맞춰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제 3학년, 4학년이 아마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교과서가 좀 개정이 돼서 관건이긴 한데 다른 학년들 거는 전부 다 이제 새 교육과정에 맞춰서 전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형 문제집 그리고 심한 문제집에서 풀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